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신청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와 계약을 앞둔 초보 건물주들이 재소전화의 신청 조건을 잘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절차가 처음인 초보 건물주의 경우 재소전화에 관한 정보가 적어서 신청부터 애를 먹을 수 있지만 재소전화의 신청은 초보 건물주들의 우려할 만한 까다로운 조건은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재소전화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지는데요.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정상적인 업종을 희망한다면 계약은 문제없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소전화의 신청도 정상적인 상가임대차 계약이라면 별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란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이 허가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재소전화에는 점포 형태가 아닌 토지를 임차하는 세입자와도 맺을 수 있고 월세로 임대차를 계약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 형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형태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가령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어서 재소전화에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떠나 세입자가 하는 영업 자체가 국가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로 자칫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영업 형태를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반면 재소전화에 필요한 신청 조건은 크게 존재하지 않지만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존재합니다. 재소전화를 맺으려는 당사자의 특정과 점포의 특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소전화에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 빠른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재소전화의 조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느 점포를 집행할 것인지를 잘 특정하지 않으면 자칫 절차의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과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재소전화를 신청할 때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점포 도면을 제대로 특정해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동업을 전제로 한 세입자의 경우라면 동업자 모두를 특정해야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명의의 건물주라면 대표로 한 사람만 특정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재소전화를 마치 절대 권력이라 잘못 판단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건물주 가운데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나 갱신요구권 행사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재소전화의 조서로 세입자의 두 가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재소전화의 조서는 법률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서를 넣는다면 법원에서 기각이 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부분을 방지하는 조서까지는 가능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조서는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재소전화의 신청 조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상적인 상가임대차라면 재소전화의 신청의 조건은 없습니다. 재소전화의 신청 시에 당사자와 점포의 특정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막는 재소전화의 조서의 내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재소전화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재소전화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인터넷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